그럼 그 근본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문명을 바꾼 현상, 그 주인공이 바로 포노 사피엔스입니다. 여러분, 이 용어는요, 2015년 연구 이코노미스트에서 처음 쓴 용어인데요. 학명입니다. 학명에 재미를 붙이기 위해서 포노라는 라틴어를 하나 더 넣은 거죠. 인간의 학명은 원래 라틴어로 호모 사피엔스, 슬기로운 인간족이라는 뜻인데요. 거기에 라틴어로 포노를 하나 더 넣어서 스마트폰을 신체의 일부처럼 쓴 인류, 이렇게 얘기한 거죠. 결국 호모 사피엔스, 이 스마트폰을 신체의 인류로, 그걸 표준으로 쓰는 사람들이 문명 자체를 바꾸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호모 사피엔스는 누구냐? 일단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은 전부 호모 사피엔스라고 할 수 있죠. 대한민국 인구 95%, 전 세계 인구 40억입니다. 그런데 레벨은 다 천차만별이에요. 네. 여전히 휴대폰처럼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 그냥 검색이나 하고 카톡이나 하는데 쓰는 거죠. 이게 레벨 1입니다. 레벨 5. 이 레벨 5는요, 스마트폰 앱을 그래도 적극적으로 쓰는 사람들인데, 기준은 스마트폰 앱으로 뱅킹을 하는 사람들, 돈 관리를 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게 기준이냐? 생존에 가장 중요한 게 돈이죠. 그 돈 관리를 스마트폰에 맡긴다는 건 굉장한 신뢰감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돈을 그걸로 관리한다 그러면 음악도 그걸로 듣고 뭘 구매도 이걸로 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폰 뱅킹을 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그 사회의 디지털 문명 확산 속도를 결정짓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몇 프로일 것 같으세요? 선생님, 대한민국의 몇 프로가 스마트폰 뱅킹을 할까요? 아직은 50%까지가 정답이었습니다. 2018년 50%를 드디어 넘었습니다. 50%가 쓴다. 꽤 많이 쓰죠.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대한민국. 연령대별 차이는 있지만 50%가 일단 씁니다. 자, 레벨 10. 최고의 레벨은 누굴까요? 이 사람들은 뼛속까지 스마트폰이 녹아있는 사람들. 아예 그냥 스마트폰이 없으면 아무것도 정의가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여기에 해당될 거냐? 어려서부터 인터넷 컴퓨터를 많이 쓴 사람이 당연히 해당되겠죠. 아까 회장님이 말씀하신 2010년 이후 태어난 박물관을 가장 많이 가고 싶어하는 세대, 거기는 아예 뼛속까지 녹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이 첫 세대는요, 사실 가장 강력한 게 1990년 이후 태생입니다. 이들만의 문화 자체가 다르다고 하죠. 그 이유가 이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태어났더니 모든 것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어요. 항상 컴퓨터 옆에 있고요. 친구와 얘기를 하거나 숙제를 하거나 교육을 하거나 뭘 하거나 인터넷과 컴퓨터가 개입 안 된 상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 머릿속에 모든 정의와 경험에는 인터넷과 컴퓨터가 기본적으로 깔려있죠. 그런 친구가 스마트폰을 쥐었어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를 만나러 가고 놀고 사진을 찍어서 놓고 인스타그램을 하고 뭘 하고 어떤 과정에도요, 이 스마트폰이 개입이 안 된 상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아는 어떤 것도 이 스마트폰 없이는 아무것도 정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스마트폰을 떼놓고 인류를 생각한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죠. 그럼 반대로 어떻게 생각하기 시작하냐? 인류한테 스마트폰이 없는 건 말이 안 되면 스마트폰을 안 쓰고 있는 사람이 이상해 보이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뭘 하기 시작하냐? 아니, 왜 스마트폰 없이 저렇게 불편하게 살지? 우리 스마트폰을 든 사람만을 표준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바꿔보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작된 게 바로 택시를 바꾼 거죠. 그럼 택시는 스마트폰 없이 타죠. 이러면 안 되지. 우버를 만듭니다. 여행을 다닙니다. 호텔을 왜 저런 식으로 하지? 에어비앤비를 만들죠. 왜 TV를 저런 식으로 봐? 넷플릭스와 유튜브를 만들어서 리더를 공유합니다. 아니, 배달은 왜 꼭 짜장면집만 시켜 먹어야 돼? 배달의 민족을 만들고요. 왜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야 돼? 아마존을 만들고 쿠팡을 만들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을 제시하죠. 여러분, 이런 거는요, 늘 있었어요. 혁신을 시도하는 건 어느 시대에나 있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 그런데 그래도 혁명은 없었어요. 딱 3번밖에. 왜 이번을 혁명이라고 부를까요? 그때는 다 망했거든요. 인류가 그렇게 쉽게 선택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은 달라요. 40억 인구가 무서운 속도로 폰을 든 인류만을 위한 서비스로 급격하게 몰려가기 시작한 겁니다.
데이터가 혁명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기존 시장에 이미 30%가 명백하게 다 깨졌습니다. 아까 지상파 방송국 보셨죠? 지상파 방송국 매출 50% 날라갔어요. 그걸 누가 먹었다고요? 유튜브가 먹었잖아요. 네이버가 먹었잖아요. 이것과 같이 거의 모든 시장에서 100이던 매출이 70으로 줄고요. 시작한 지 10년도 안 된 기업들이요. 갑자기 전 세계 시장의 30%를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자본은 와, 여기가 기회다. 엄청난 자본이 새로운 소위 호모사피엔스가 표준인 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투자를 하고 그게 혁명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혁명의 본질이에요. 더 깊숙이 이 혁명의 본질에 대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간이 왜 그런 변화를 선택했을까? 여러분, 경험 후에 일어난 자발적 선택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우버를 한번 볼까요? 우버 2009년 설립한 회사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상장했는데요. 76조. 예상보다 많이 낮은 금액이래요. 현대자동차의 시가총액이요 23조인데 이 회사 76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이유는요. 너무 많이 타서. 여러분, 미국의 퍼스널 모빌리티 서비스 개인 운송 수단의 표준은 택시일까요? 우버일까요? 사용자 수 기준으로 보면 완전히 우버가 됐습니다. 택시는요. 폰 없는 소수인들을 위한 서브가 된 거예요. 문명의 표준이 바뀐 겁니다. 미국만 그럴까요? 중국 명백하게 우버 같은 서비스 디지 출신 표준입니다. 동남아 그랩이 표준이죠.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인구 40억. 그래서 이 4개의 번역에서 1일 우버 사용자 수를 봤더니 10억이 넘어요. 그럼 적어도 이 문명의 표준은 이제 폰을 든 사람이 표준이에요. 왜? 우버는 폰이 없으면 못하니까. 이게 일어난 배경이 뭐냐? 타봤더니 택시보다 우버가 낫더라고 선택한 겁니다. 대한민국은 규제를 막고 있어요. 솔직히 정치적으로는요. 저도 이해가 갑니다. 왜? 아니, 외국계 대기업이 와서 가난한 영세한 택시 회사들 망가뜨리는 거 그거 대한민국 국민이 좋아할 사람 많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막아주는 거 이해는 가는데요. 세계 문명의 표준이 바뀌는 거라는요. 이건 이게 좀 다르죠. 우리도 경험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송금 한번 해보신 분? 이분들한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그거 하고 났더니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러다가 은행 다 없어지겠어. 나라도 은행 직접 가가지고 송금해야지.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 드신 분 있나요? 아니죠. 여러분, 저도 30년간 은행 업무는 은행 가서 봤는데요. 이거 딱 한 번 했더니 그 경험이 있고 나니까요. 세상에 뇌가 지워버리고 한 번의 경험으로 도대체 언제 그랬냐는 듯이요. 송금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앱을 열고요. 이게 손에 들린 도구의 위력입니다. 신체의 일부처럼 함께 작동하는 거죠. 여러분 적어도 PC에 찾아가야 될 때는 이러진 않았어요. ATM기에 가야 할 때는요.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신체의 일부, 즉 손에 들린 도구가 되고 나니까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인류는 새로운 표준을 선택하기 시작했죠. 여러분 이걸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1, 2차, 3차 산업혁명 시에 우리가 얻었던 교훈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길을 찾아봐야 됩니다. 1차 때 우리가 진짜 고통스러웠죠. 1차는 기계혁명입니다. 유럽에서 영국을 중심으로 발전한 기계 문명은요. 기계 종족이라는 새로운 인류족을 만들었고요. 그 기계 종족이 엄청난 군사력을 확보하더니 전 세계를 정복하러 나섭니다. 이건 뭐 역사에 늘 있던 일입니다. 그게 1850년 아시아입니다. 조선과 일본은 그 당시 비슷한 국력이었어요. 그리고 이 거대한 기계 문명을 안타깝게도 다른 방식으로 맞이합니다. 우리는 쇠국을 선택했죠. 쇠국의 상징 대원군.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그거 별로 나쁜 거라고 얘기 안 했어요. 당연합니다. 아니 자기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 전쟁을 하는 게 왜 나쁜 거예요? 나쁜 건 아닙니다. 반면 일본은요.
일본의 원래 기득권은 사무라이, 막권 세력이었는데 그 기득권은 쇄국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해외 유학파들이요 결성을 해서 그 기득권 사무라이들을 다 몰아내고 입헌 군주제, 영국, 프랑스와 똑같은 새로운 국가 체계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헌법을 만들고요, 입헌 군주제 만들고요, 신분제도 완전히 철폐한 다음 사회의 구성을 유럽과 완전히 똑같이 세팅을 해버려요. 그게 바로 메이지 유신입니다. 그 상징 인물인 후키자와 유키치, 일본의 최고액권, 만행권의 초상화 주인공입니다. 일본이 저 인물을 얼마나 기념하고 싶어 하는지를 우리를 치면요, 세종대왕 같은 그런 인물이라고 보시면 돼요.